마을 사랑과 그 실천으로 인생 2막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 이장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이장님이 들어와서 여기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뭐 도로 같은 것도 더 좋아지고 이 포장 같은 그전엔 비포장 도로를 했었는데 이장님이 오셔서 일을 많이 했죠. 마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곽유숙 이장. 그러니까 현재 꿈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을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앞장서 달려가고 있는 곽유숙 이장. 그녀가 그리는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름 풍경이 흡족하게 펼쳐진 이곳은 평창군 진부면의 봉산리입니다. 투명한 빛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에 가슴 따스하게 물든 자연의 표정으로 가득한 이곳 봉산리는 우리나라 최고 오지 마을로 꼽힙니다. 이 봉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곽유숙 이장. 지금 작업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 농협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1등부터 이렇게 마지막 등수까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뭐 꽃을 사다 심을 수 있고 나무를 사다 심을 수 있는 그 경진 대회를 그 이제 7월 31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한 달 뒤에 이제 선정을 하면 뭐 한 5천,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아마 지원이 되면 이제 마을 그 충분히 이렇게 가꿀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마을을 가꿔가기 위한 각 지원 사업 공모에 늘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장을 맡은 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성공시키며 마을의 많은 발전을 이뤄냈죠. 무슨 행사를 준비 중이신 거예요? 현재 저희가 마을을 보호하고 보존을 한 6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미유기과의 그 깔딱매기라는 어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복원이 돼서 또 그리고 그 작년하고 올해 강원도 평창군청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그 내수면계라고 있어요. 이 어족 관리하는 거기에서 작년에 6천 마리 올해 15,000마리 그 치어를 방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호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자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서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는 깔딱매기 돌낚시 체험 축제라고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오픈을 하죠. 마을이 생긴 이후 처음 열린 축제가 바로 재작년부터 시작한 깔딱매기 돌낚시 체험 축제인데요. 자연 생태계 복원이란 이 봉산리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조금씩 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잖아요. 많이 잡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대수는 한 28가구 정도.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 수는 30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평창군의 진부면 봉산인데 규모가 마을의 영역적인 규모가 평창군에서 두 번째로 커요. 그런데 마을 주민 수는 제일 작고 그런 데서 축제를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이렇게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잘 좀 또 협업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 10대 오지 마을로 꼽히는 봉산리. 그녀가 귀촌을 한 8년 전 이곳엔 통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이장이 된 이후 기반 시설을 넓혀 축제까지 이뤄낸 거죠. 어떻게 해서 귀촌하시게 되셨어요? 그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잠실이죠, 뭐 잠실에서 그 이제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막연하잖아요, 미래라는 게.
근데 지금 애들은 그때보다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책을 읽는 방법도 모르지만 오로지 모든 스트레스에서는 게임이라는 그 매체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설정도 될 것 같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귀촌의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내려와서 이제 귀촌은 이제 그것 때문에 했고 입시학원 운영 당시 치열하고 삭막한 교육 환경에 시달리며 적응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곽 이장.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첫 농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농촌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집도 그냥 한번 직접 져보고 또 꽃도 직접 또 심어도 보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농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간 데다가 이 풀과의 전쟁이란 말을 그냥 다들 엄살하시나 보다 했더니 비만 오면은 이만큼 자라고 비만 오면 이만큼 자라고 정말 풀숲에서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적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을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현재는 그 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얘도 자연이 좋으니까 그 깨끗하진 않아도 잘 지내요, 이러고. 줄곧 서울에서 살아온 그녀지만 적극적이고 당찬 솔선수범의 자세로 주민들의 마음을 금세 열었는데요. 그렇게 진부면 최초의 여이장으로 올해 6년 차 주민들과 단합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저희 집 머슴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저희 집 주인이세요, 주인.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주인이신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귀촌해가지고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집을 지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마을 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녀의 남편 동규 씨 역시 귀촌을 위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함께 내려와 평창살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거 독버섯인데? 이거? 이거 그 빼버려 그냥. 그거 삽으로. 아니 그 앞에 거. 뭐 거기 버섯 습해서 그런가 보다. 습하니까 버섯. 얘는 왜 이렇게 쓰러졌대? 아우고. 얘는 꽃이 안 피네. 얘만. 직접 농사를 짓고 꽃과 식물들을 돌보며 평창의 자연 아래 부부는 부지런히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풀이. 양배추가 어떻게 또 다 안 될 줄 알았더니 양배추도 들어서고. 어유 사과도 하나 달렸네. 덕분에 참 처음 봅니다, 사과도. 자연의 도움으로 키워낸 이 한 알이 얼마나 반갑고 소중한지 귀촌 생활 이후 깨닫게 된 재미이자 자연에게서 배우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조경도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하는 그런 거를 심어야지 꽃도 아름답고 또 생명력도 오래가고 실패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계량종들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둘씩 추가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량종부터 심다가 포기하고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멋있잖아요, 그죠? 벌이 왔다 갔다 하네. 방화국도 있고.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이 실력이 많이 느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몸으로 뭐 이렇게 돈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 땀하고 노력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면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지식도 많이 늘어나죠. 이제. 그리고 또 항상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그냥 막연히 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있던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노력하면서 또 따로 공부를 해야지 거기에 따른 지식 갭 줄일 수가 있고 실패 안 하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8년 동안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 얻은 지금의 꽃과 열매들. 이 모든 것이 부부가 자연에게서 배운 지혜이자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은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갖고 온 거고 방금 말씀하신 저 개복숭아는 여기서 난 개복숭아 씨를 그대로 갖다 심은 건데 이제 저렇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외부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토종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심는다는 게 이제 그런 비싼 공부 참 몇 년 동안에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하 29도까지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영하 29도에 살아남는 거는 거의 토종나무고 계량종은 많이 죽는다고 보면 돼요. 예. 기후 환경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근데 토종나무 중에서도 꽃도 예쁘면서 적용이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얘도 토종이 아닌데. 응? 잘 자라네. 우리 차돌이 너 토종 아니지? 오늘도 먼 산길을 따라 우편물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반가운 시간인데요. 우편물 네네네. 등기하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집으로 우편물들이 배달되는데요. 그녀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네. 이제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큰 물건들은 이제 저희가 찾으러 나가야 되고. 못 갖고 오셔서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주시니까 우편물이라도 받지 안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라 그럴까 1400고지 고개를 넘어서 오토바이 타고 오시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삼을 만들어 놓고 매일 나가서 찾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쁠 때는 우편물을 미처 못 찾아와요. 그러면은 초대장이나 무슨 대회가 있다, 무슨 기념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날짜에 맞춰서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부탁을 드렸죠. 아무래도 우편물 때문에 좀 가져다 주셔야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지 안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주시죠. 그래서 우체국 없으면 이런 오지마을 사람들은 그 외부하고 단절된 생활을 해야 돼요. 집안 한편의 책장엔 중고등학교 과정의 다양한 문제집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어디 보니까는 네. 문제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문제집들이요? 귀촌을 하기 전에 이제 원래 직업이 그 입시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모든 거를 마음을 좀 내려놓게끔 해줘야 공부라는 걸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뭐 내가 나중에 이걸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게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 저희 마을에는 학생들이 없지만 뭐 진부면이라든가 또는 평창군 관내라든가 강릉시라든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밤에 학교 끝나고 이쪽으로 오게 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좀 해준다든가 경우에 따라 제가 대도시로 나가서 밤에는 뭐 수업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책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용도의 책이다. 그런 책꽂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책상에 앉은 곽유숙 이장. 틈틈이 축제 행사와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서류들을 작성하는데요. 이제 또 사실 축제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을 보호도 하고 보존도 하는 것도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면적은 큰데 이게 거의 다 국유림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청 땅이 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토 면적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어서
생계 유지를 농사만으로 짓고 살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생계 유지가 좀 어렵고 해서 이런 체험 축제를 통해서 마을 분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생활 가구에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꿈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원주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 기업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시는 교육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마을 기업 지원 기관인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올해 이제 지금 한 번 하고 하반기에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순 갔다 그랬잖아요. 화순이 어떤 거냐면 광주 바로 밑이거든요. 벌써 빠져나갈 사람은 다 광주로 빠져나갔습니다. 화순에서. 화순 인구의 70%가 화순 읍내에 살아요. 농촌과 마을의 자원 문제를 고민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공동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봉산리도 수익 사업을 위해 마을 기업을 추진 중입니다. 50만 원이 생활비로 들어가고 20만 원이 이제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금액으로 충분히 운영하시는데 안 되죠.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그 제2 또 재산의 지원 사업을 또 별도로. 그러니까 지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는 게 중요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학교가 살아나고 또 이게 제가 공부방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라든지 주말은 공부방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고 돈이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농촌 유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인건비 정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해 함께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을에 현재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한 3-4개를 하거든요. 마을 기업은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러서 이끌어가는, 이제 뭐 사람 몸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마을 기업은 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사업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이 마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교육을 받는 거죠.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제출 서류가 뭔지, 이 중에 작성해야 되는 게 뭔지 처음에 이제 꼼꼼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작성을 해보시다가 막히거나 혹은 다 작성하신 후에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 준비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참 중요한데요. 서류 작업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부스트라피까지. 곤충을 판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할 때 제일 시발점이 사업 계획서인데, 계획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용어와 계획서에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꿈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를 이 계획서 쓰는 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핵심적인 교육이 된 거죠.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이 형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많이 또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뒤 마을 주민들이 과기장네 집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이 마을의 잔칫날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 뭐예요? 바닷가에 직송해왔는 주문진 속을 거예요. 평소 산골에선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싱싱한 회까지 차려낼 만큼 오늘은 마을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늘 봉산골 문화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마을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마을 복지관 공동시설 그거를 착공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모이셔서 직접 이렇게 매운탕도 끓이고
또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식사하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배불리 많이 드시고 가셔요. 복지관이 착공되기 전까지 마을에 공동시설이 없어서 매번 곽이장네 집에서 모든 행사와 모임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영원을 바라던 복지관이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착공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깔딱매기 축제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축제 시작하는 전날 착공식을 하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너무 커서 오늘 이렇게 좀 땡겨가지고 조촐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마음껏 많이 드시고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작인 거 아실 거예요.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 늘 응원 보내주시고 자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자 봉산리 주민을 위하여! 복지관 착공 역시 강원도에서 실시한 마을 지원 사업에서 거두게 된 결실인데요. 그녀가 이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렇게 마을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어 무침을 할까 홍어 무침을 할까? 뭔 무침 하나 하고 그러면 문어 안 해요. 그러면 문어 그거 안 썰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제 얘기는 무침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는 상할 것도 없고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놔두고 먹어도 괜찮고. 네, 그게 좀 어떨까 해서. 그리고 개막식 때문에 음식 남으면 어차피 뒤로 또 손님들 오니까 개막식 참석 못하신 분들 이제 그분들께 좀 내놓고. 여름에는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참 조금 조심스러운 줄도 우리가 냉장고도 없는 조금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이든 신속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녀의 추진력. 주민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이 저렇게 찍혀가지고 제가 도지사한테 상을 주고 도지사가 앞만 봐도 기가 막히죠. 제가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감사합니다. 도지사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지사가 대통령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습관이 항상 조금 뭘 해도 좀 뻣뻣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거든요. 아니, 이장님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숙였잖아. 빨갛게 쓰고 있으니까 또 도지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지사가 좋아가지고 막 빠져서 아니, 저렇게 좋아하네. 고개를 숙여야 너무 웃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웃기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온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는데요.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감동해 늘 그녀를 믿고 응원합니다. 여기가 무장공비 드나드는 길이래요. 삼척울진 사건 때. 그래고는 여기가 폐 동네가 되다시피 했어요. 비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없고. 그래.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이장님이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마을을. 이장님 오시고 나서 바뀌었어요 많이? 그렇죠. 많이 바뀌었지. 어떻게 여기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뭐 도로 같은 것도 더 좋아지고 이 포장 같은 거. 그전엔 비포장 도로를 했었는데 이장님이 오셔서 일을 많이 했죠. 봉산리는 지난 2006년 대수해 때 계곡이 범람해 폐허가 되었던 마을인데요. 복구공사 이후 그녀가 적극적으로 마을을 정비해 축제까지 이뤄냈습니다. 또 즐거워하시니까 좋고요. 또 이렇게 큰 축제 또 목전에 둔 상태에서 다들 또 이렇게 협조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뭐 남자 갈 일 여자 갈 일 없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그냥 좋네요. 그냥 좋다는 말이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보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진정한 화합의 의미도 깨닫고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은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원이 적다는 거는 인원이 많아도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데 인원이 적어도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거든요. 다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와주셔야 되는데 그 한 분이 안 오시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큰 마을이 되어서
이제 인원을 동원할 때나 이제 그럴 때가 사실 힘들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니까 인원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단합이 잘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은 여러 가지를 뭐 편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기가 항상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주민들 덕에 또 일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마을 행사의 모든 과정에 최대한 다 같이 참여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주민들이 그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몽골 텐트가 이거 뻥뻥 뚫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가림막 해가지고 두 동으로 해서 하나는 음악 밴드 있죠. 걔네들을 거기서 한꺼번에 재우고 일하시는 분들은 주무실 분을 아니 우리 집에 자면 돼요. 아니 우리 식구는 자도 되는데 놀고 자는 건 충분한데 그러니까 말실이지. 아니 몽골 텐트가 캠핑장에다 치니까 거기서 화장실 가시면 되지. 뭐 샤워도 다 되니까. 곧 다가올 축제 진행 계획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나의 일이란 마음으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게 안 명예 주민이세요. 그러니까 마을에 행사 있고 그러면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강릉에서 여기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는 좀 거예요. 와서 저기 하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뭐 인원 적은 마을에서는 또 이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나는 사랑을 해. 예. 어떻게 해서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명예 주민이. 저기 또 우리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마을에 친구분이 사시니까 친구라는 죄 하나만 그 친구로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엮이신 거죠 완전히. 이제 축제 때도 이제 사람 수도 많이 부족한데 오셔서 감자전도 이렇게 담당해서 부쳐주시고 또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그게 오로지 정하라고 하는 거지. 아니 난 그때 대단한 분이고 그럼. 부장님은 진짜로 대단한 분이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런 사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뒤에서 일하는 게 같이 쉽다고. 해줘야지, 꼭 내가 그러니까 돈으로 너무- 도와줘서가 너무 아니라 이게 사기를 좀. 우리 동네 아니고 남의 동네지만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고 너무 싶고 좋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라 그러면 얼른 오고 싶고. 네네네네. 이웃 마을의 기쁜 일을 축하하고 모자란 일손을 보태기 위해 직접 먼 오지마을까지 찾아온 강릉의 명예 주민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훈훈한 봉산리 풍경입니다. 본격적인 축제일이 다가오면서 곽이장의 하루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택배와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는가 하면 마을의 소식들을 일일이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주민분들이 네. 떨어져서 사셔갖고 일 보시기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지금 보셨죠? 한 2, 3km 그러니까 마을이 산촌이어서 한 집에서 한 집 사이가 최하 뭐 800m, 1km, 2km, 3km 이러니까 여기가 택배가 안 들어와요. 산골 오지 마을이라. 그럼 택배 찾아서 들어오면서 택배도 좀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 방문 한번 하려면 하루에 이 왕복으로 돌면은 한 3시간 걸려요. 가서 그것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차 한잔 해라. 또 뭐 미숫가루 한 잔 먹어라. 또 뭐 이 얘기하고 또 어려운 부탁하시고 또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어쩔 때는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 일 아무것도 못 보고 하루 왼종일 마을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날도 있죠. 이번엔 봉산리의 한 장공장을 찾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안부차 이곳의 주민을 찾아온 건데요. 지금 여기는 항아리가 뭐 한 달 만에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늘은 것 같아. 얼마나 돼요 이게? 한 600-700개 정도. 600-700개. 이걸 혼자서 직접 다 콩 세척하시고 삶아서 된장, 막장 다 만드시고 고추장 하시고. 이게 어지간해갖고는 절대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장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예. 여기에 발목이 잡혀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드시는 분들이 맛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복해 하시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드셔도 보람이 거기서 느껴지시는 거죠 뭐.
이곳의 장 사업 역시 봉산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1,400m 고산의 물과 공기로 담근 장맛은 봉산리만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장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짜다가 간장인데 간장에서 단내가 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담으셔서 3년째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이 넘어간 거예요? 3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이거 야, 그러니까 간장이 1년에 한 4cm씩 주는 것 같아요. 예, 담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뱃살 발효 때문에. 하는데 발효 하는데 그 발효에 오리지널이네요, 오리지널. 뭐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요. 나물 같은 거 무쳐 할 때 이런 걸 드셔야 봉산리의 자연 환경이 바로 마을의 자원인 만큼 앞으로 이 귀한 맛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이장으로서 그녀가 해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물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운수업을 해갖고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오염 물질이 없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없는 곳이고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농약도 많이 안 치고 이런 데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거 하면 누구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그릴라 봉산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곽이장네 집으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인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인데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을 다 알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학교를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글, 낯선 글이 나와도 그 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국어라고 하는 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는 거야. 일주일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일주일에 그 기본은 한 4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보충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곽효숙 이장은 지난 학원 경력을 살려 평창과 강릉 지역의 입시생들을 위주로 저녁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잘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한 건데 토론은 어떤 주제가 있어. 주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깔은 그린색이다. 그린. 아닙니다. 노란색이 더 이쁩니다. 아닙니다. 이쪽은 그린색이 좋습니다. 했어. 근데 100분의 1 보니까 끝냈어. 결과적으로 이 토론의 몫은 이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 또는 그 책을 읽는 독자들 그 사람들의 몫인 거야. 그럼 이걸 역으로 따지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찬성과 반대를 인정을 서로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욕하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쟤는 나랑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랑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면 싸움이 안 돼. 인정을 안 하면 싸움이 돼버리겠지. 그녀는 지식을 주입시키기보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답을 내려주기보다 답을 찾아가는 방향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녀의 교육법입니다. 대학을 가야 돼. 왜 가려고 그러니? 거의 대부분이 글쎄요야. 왜 가는지 몰라. 정말 싫은 게 공부인데 가라니까 가는 거야. 사회풍토가 쟤도 대학 가고 쟤도 대학 가. 그럼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어. 쟤 대학 가고 쟤 대학 가고 나 심심해서 어떡하지? 에이씨 나도 갈래.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 어부가 되더라도 너희가 사고력과 생각을 키운다면 그 어부라는 것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부가 되는데 그저 힘만 쓰는 어부가 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 종합적 사고력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중고등학교 되면은 이 공교육에서 배워지는 이 공부의 방법적인 부분에 너희 어떤 노력만 잘 플러스가 되면 너희가 진정하게 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미래관도 좀 생기게 될 것이고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 지문이
오지마을로 귀촌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교육이었던 만큼 지금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좀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를 잡아주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순수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진정 원하는 꿈을 키워나가길 그녀는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바쁘신 데다가 아이들은 대학을 뭐 꼭 가야 되는 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꼭 좋은 데를 가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게 키워지니까 나중에는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목표에 대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서 보람을 좀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진정한 꿈과 행복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바로 봉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겠죠? 드디어 봉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준비한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깊은 산골까지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제2회 봉산골 깔따맨 체험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면은 시작합니다를 우리 봉산골 아주 크게 울리게끔 그거 좀 따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회 봉산골 깔땅매기 돌낚시 체험 축제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땅매기는 우리나라 고유 어종으로 물 맑은 상류에 사는 메기과 물고기인데요. 그만큼 깔땅매기 축제는 봉산리의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그 가치를 알리는 축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작년 첫 축제를 열며 마을의 이름을 톡톡히 알릴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마을 봉산리의 매력을 제대로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미우기를 잡으시면은 깔짝면을 잡으시면은 그걸 갖다 큰 양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걸 가져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운탕을 끓여줍니다. 요것이 이제 그 옛날 이 강원도식 돌낚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길긴 긴데요. 조금 요 정도를 해서 여기다 지렁이를 이제 미끼를 끼우신 다음에 이제 돌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통 쌀이나무 낚싯대를 이용해 깔땅매기를 잡아보는데요. 돌 틈에 숨어 지내는 습성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접하기 힘든 토종 민물고기 낚시 이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체험입니다. 맥이죠? 아싸! 봉지. 저 1시간 기다렸어요. 1시간 기다렸어? 1시간 거의 다 돼가 아빠. 그래? 송사리가 너무 많아요. 물이 깨끗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깔땅매기 잡이가 한창입니다. 물이 웬만큼 깨끗하지 않고선 결코 즐길 수 없는 체험이다 보니 이 특별함에 어른, 아이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푹 빠져버렸습니다. 잡으면은 저희가 이제 양식메기를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깔딱매기 한 마리와 양식메기 한 마리를 교환을 해가지고 그 양식메기로 또 매운탕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에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깔땅매기는 잡았던 깔땅매기는 뭐 다시 방생함으로써 또 그 개체수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또 마을 또 취지의 캠페인이니까 축제가 어떤 뭐 놀고 먹는다는데 그런 그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그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게 저희 마을 목표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축제. 마을을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지 주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이들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덕분에 이 작은 오지마을 봉산리가 더욱 눈부십니다. 잘 잡으시고 뭐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뭐 5마리씩 잡으시니까 많이 잡으시네요. 기술도 좋으시고 요령도 좋으신 것 같고. 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 한 마리 키우셨는데. 어떠세요 손맛이? 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냥 그 휴게소 들렸다가 그 팜플렛 보고 했는데 오길 잘했다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깊은 계곡도 처음이고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장 한편에선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의 낭만과 함께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버스킹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서산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그 축제가 이쪽에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오지 마을에 그다음에 이 깔딱 매기는 게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뭐 무료로 거의 봉사 네, 활동하신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좋고요. 하룻밤 자보니까는 너무 이 공기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자주 이렇게 봉사하면서 전국을 한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청정한 자연을 지닌 봉산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마을의 연구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방류한 깔딱매기 치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생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연구 마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그런 시범 연구 마을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요새는 2차 산업을 해갖고 융복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특화, 뭐 강마을,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대한 어떤 특화 마을로 조성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소득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토종 민물고기들로 가득하던 옛 봉산골을 되찾기 위해 청정 관광 자원인 깔딱매기 연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육이라는 게 이쪽 토속 어종인데 그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 자원센터에서 이 어종에 대한 그 치어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려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특허 같은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재작년부터 저희 마을에 그 치어를 갖다가 이제 방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얻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당장의 그게 효과보다는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 효과가 방류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깔딱매기 체험 축제를 하지만은 깔딱매기 자체가 어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저희한테는 뭐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2018년부터 방류를 시작해서 올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미우기를 15만 마리 생산하고 그 기술을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이제 여기에 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뭐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도 더 하고 그 자원도 많이 방류해가지고 이 강원도 이 미우기가 이제 국내에서 알아주는 내수면 품종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강원도 특산 품종으로서 이제 이 마을에도 앞으로 소득 증대원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성장과 희망을 꿈꾸게 하는 깔딱매기. 깔딱매기는 물론 쉬리와 동사리 등 다양한 토종 어종들이 봉산리에 함께 어울려 사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있는 그대로의 이거를 오신 분들이 또 즐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너무 편리함만 찾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이 불편함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지금 아니면 또 여기 아니면은 느끼실 수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뭐 부족한 거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그 다음번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준비도 더 철저히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것도 저희한테는 그 다음을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또 배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로는 100% 만족합니다. 5, 6년 전 비포장길에 통신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서 지금의 축제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평창을 대표하는 마을로 이름을 알리는 일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그마하게 학교를 지어서 공교육에 적응 못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이 좋은 자연에 와서 좀 마음을 내려놓도록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도움을 한번 주는 그 계획과 대한민국 10대 오지 마을이라는 이런 정말 작은 마을을 자연은 보호하고 그렇지만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복지나 생활은 정상적인 대도시 못지않게 풍요로움을 같이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할 계획이 이제 그 두 가지로 좀 압축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마을의 성장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깊은 오지마을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꿈을 꾸는 곽유숙 이장. 건강하고 살기 좋은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봉산리를 위해 곽 이장은 오늘도 솔선수범하며 부지런히 땀을 흘립니다.